여러분 혹시 지금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탑밭의 마늘잎이 끝에서부터 노랗게 타들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5월은 마늘 농사에서 알이 가장 굵어지는 결정적인 시기인데 잎이 누렇게 변해버리면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물이 부족한가 싶어 매일 물을 주거나 벌레가 생겼나 싶어 독한 농약을 뿌리시곤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5월에 잎이 노랗게 변하는 진짜 이유는 병이나 벌레 때문이 아닐 확률이 99%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히려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고 있거나 마늘이 우리에게 특정 영양분이 미치도록 필요하다고 소리치는 다급한 구조 요청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죽어가는 노란 마늘잎을 단 며칠 만에 다시 싱싱한 초록색으로 되돌려 놓는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복잡하고 비싼 영양제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마법의 가루 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하니까요. 이 영상 끝부분에서는 수확량을 2배로 늘려주는 뜻밖의 반전 꿀팁까지 숨어 있으니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은 마늘잎이 노랗게 될 때 보통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여러분만의 비법이 있다면 지금 당장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와 함께 진짜 정답을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본격적인 비법을 알아보기 전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배경부터 아주 쉽고 재미있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늘이라는 작물은 정말 신기한 생명체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에 땅속에 들어가서 추운 겨울을 묵묵히 버텨내고 봄 기운이 돌면 폭발적으로 잎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5월이 되면 마늘 생애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은 오로지 잎을 크고 푸르게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면 5월부터는 땅속에 있는 마늘 알맹이를 굵게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굳은 비대기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마늘이 다이어트를 멈추고 땅속에서 열심히 살을 찌우는 시기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때 마늘 알맹이가 갑자기 덩치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해집니다. 땅속에 있는 영양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늘은 눈물을 머금고 자기 자신의 잎사귀에 모아두었던 영양분마저 땅속 알맹이로 쭉쭉 빨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희생되는 잎의 끝부분부터 영양분이 빠져나가면서 누렇게 색이 변하고 바싹 말라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느 정도의 잎마름은 마늘이 알을 굵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만히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것을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방치하는 것은 마늘 농사에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잎사귀는 식물에게 있어서 햇빛을 받아 밥을 짓는 주방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주방이 넓고 깨끗해야 요리를 많이 해서 알맹이로 보낼 텐데 잎이 노랗게 타들어가며 죽어간다는 것은 주방이 문을 닫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5월에 햇빛이 아무리 쨍쨍 내리쬐어도 잎이 초록색이 아니라면 광합성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광합성을 못하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결국 땅속의 마늘 알맹이는 우리가 기대했던 큼지막한 크기가 아니라 아주 초라하고 자그마한 도토리만한 크기에서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노랗게 변해가는 잎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광합성 공장을 풀가동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잎을 푸르게 만든다고 요소 비료를 잔뜩 뿌리시는데 5월에 질소 성분만 가득한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잎만 무성해지고 정작 마늘알은 커지지 않는 벌마늘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잎을 튼튼하게 유지하면서도 영양분이 알맹이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바로 여기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마법의 한 숟가락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마법의 한 숟가락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그 주인공은 바로 황산 마그네슘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고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농자재 마트에 가면 몇천 원이면 아주 큼지막한 한 포대를 살 수 있는 엄청나게 저렴하고 흔한 천연 미네랄입니다. 해외에서는 목욕할 때 입욕제로도 쓰는 앱솜 솔트라는 이름으로도 아주 유명하죠.
마그네슘은 식물에게 있어서 사람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엽록소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뼈대입니다. 마늘잎이 초록색을 띠는 이유가 바로 이 엽록소 때문인데 5월이 되어 잎의 끝이 노랗게 탈색된다는 것은 마늘 몸속에 마그네슘이 심각하게 고갈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람이 빈혈에 걸려서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랍니다. 아무리 땅속에 좋은 비료를 많이 뿌려두었어도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식물은 그 영양분들을 위로 끌어올리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황산 마그네슘 한 숟가락을 통해 굶주린 마늘에게 즉각적인 수혈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물에 녹인 마그네슘을 노랗게 변한 마늘잎에 직접 뿌려주면 마치 메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식물이 순식간에 영양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단 며칠 만에 창백했던 잎사귀에 다시 푸른 혈색이 도는 기적 같은 장면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황산 마그네슘 하나만 써도 좋지만 이 가루의 효과를 1000% 끌어올릴 수 있는 찰떡궁합의 짝꿍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농막 구석에 언제나 하나쯤 굴러다니는 요소 비료입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제가 5월에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맞습니다. 흙에다 비료를 뭉텅이로 뿌리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하지만 아주 극소량의 요소를 마그네슘과 섞어서 물에 녹인 다음 잎사귀에 살짝 코팅하듯 뿌려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마법을 부립니다. 요소에 들어있는 질소 성분은 마그네슘이 인맥을 타고 식물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가도록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택배기사 역할을 합니다. 질소가 길을 열어주고 마그네슘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가 엽록소를 꽉꽉 채워주는 환상적인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면 식물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오롯이 필요한 만큼의 영양분만 스폰지처럼 쏙쏙 빨아먹게 됩니다. 이 원리는 사람이 몹시 아플 때 알약을 먹는 대신 병원에 가서 혈관에 직접 수액 주사를 맞는 것과 똑같습니다. 위장이 고장나서 밥을 못 먹는 마늘에게 잎사귀라는 피부를 통해 초고속으로 영양제 수액을 놔주는 셈이지요. 이것이 바로 프로농부들만 알고 있는 옆면십이라는 고급 기술의 숨겨진 진실입니다. 자, 이제 이론을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기적의 영양제를 제조해 볼까요? 비율과 용량을 맞추는 것이 생명입니다. 너무 진하게 타면 오히려 잎이 새까맣게 타버리는 무서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제가 부르는 숫자를 잘 기억해 주세요. 먼저 물 20리터가 들어가는 커다란 통을 준비합니다. 일반적인 등짐 펌프 하나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황산 마그네슘을 어른 밥숟가락으로 깎아서 딱 2숟가락을 넣어주세요. 그램수로 따지면 대략 40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택배기사 역할을 해줄 요소 비료는 딱 1숟가락 20g만 넣어줍니다. 이 비율이 5월의 여린 마늘잎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황금 비율입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려서 비료를 한 움큼씩 푹푹 떠넣으시면 안 됩니다. 농사에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진리 중에 진리니까요. 만약 텃밭이 작아서 20리터나 필요 없다면 2리터짜리 생수병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생수병 하나에 물을 가득 채우고 황산 마그네슘은 티스푼으로 1숟가락, 요소 비료는 티스푼으로 반 숟가락만 넣고 뚜껑을 닫은 뒤 마구 흔들어 주세요. 찬물에도 아주 사르르 잘 녹는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투명하고 맑은 물이 바로 죽어가던 텃밭을 다시 푸르게 부활시킬 여러분만의 특효약이 완성된 것입니다. 영양제를 다 만들었다고 당장 한낮에 밭으로 달려가서 칙칙 뿌리려고 하셨나요? 잠깐 멈춰주세요. 이 영양제를 뿌리는데도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야 합니다. 옆면 시비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한낮에게 뜨거운 태양입니다. 정오 무렵에 햇빛이 쨍쨍할 때 잎에 물을 뿌리게 되면 물방울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잎사귀가 화상을 입고 까맣게 타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게다가 한낮에는 마늘잎에 있는 숨구멍인 기공이 더위를 피해 꽉 닫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약을 뿌려도 식물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타이밍은 바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나 초저녁 무렵입니다.
이때가 되면 마늘도 숨을 쉬기 위해 잎사귀 뒷면의 기공을 활짝 열어젖히거든요. 이 타이밍을 노려서 스프레이나 분무기를 이용해 잎사귀 앞면과 뒷면이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특히 잎의 뒷면에 기공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듯이 분무해 주시면 흡수율이 2배, 3배로 껑충 뛰게 됩니다.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뿌리는 것도 좋지만 요즘 같은 봄날에는 아침 이슬 때문에 영양제가 희석되어 흘러내릴 수 있으니 가급적 저녁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미신 하나를 깨고 넘어가 볼까요? 인터넷이나 주변의 소문을 듣다 보면 마늘에 마그네슘이 좋다는 말을 어디서 들으시고는 부엌에 있는 소금이나 베이킹소다를 밭에다 막 뿌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굵은 소금에도 미네랄과 마그네슘이 들어있다고 철석같이 믿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밭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 성분은 흙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고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서 오히려 마늘 뿌리 속에 있는 수분을 바깥으로 쫙쫙 빼앗아 버립니다. 사람이 짠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베이킹소다 역시 알칼리성이 너무 강해서 토양의 산성도를 순식간에 뒤집어 버려 마늘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통로를 콱 막아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직 황산과 결합된 순수한 식물용 황산 마그네슘뿐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농사에는 꼼수나 민간요법보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정확한 처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몇천 원 아끼려다가 애써 키운 한 해 농사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그네슘은 반드시 농자재 마트나 온라인에서 파는 농업용을 구매하셔야 안전하고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황산 마그네슘 시비법을 배웠으니 잎이 노랗게 변하는 또 다른 숨은 주범들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양 부족이 아니라 다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잎이 타들어가는 경우도 아주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첫 번째 확인 사항은 바로 수분 관리, 즉 물주기입니다. 5월은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땅이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메말라 버립니다. 겉흙을 손가락으로 살짝 파보았을 때 2cm 깊이까지 흙이 바싹 말라 있다면 그것은 마늘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영양제가 아무리 좋아도 기본적으로 물이 없으면 식물은 생존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마그네슘 영양제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 전체에 흠뻑 물을 주어 해가를 시켜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자주 주어서 흙이 항상 질척질척하게 젖어 있는 것도 잎을 노랗게 만드는 끔찍한 원인이 됩니다. 땅속에 물이 고여 있으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썩으면 물과 양분을 위로 올리지 못하니 결국 잎 끝부터 노랗게 말라 죽는 것이죠. 이럴 때는 비닐 멀칭을 살짝 찢어주어 바람이 통하게 하고 고랑에 고인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배수로를 깊게 파주는 밭단장이 영양제 처방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작업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의심해 보아야 할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마늘 농사의 최대 적이라고 불리는 고자리파리 애벌레입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동시에 식물 전체가 힘없이 픽픽 쓰러진다면 100%이 녀석들의 소행일 확률이 높습니다. 고자리파리는 주로 덜 썩은 거름 냄새를 맡고 날아와서 흙 속에 알을 낳는데 여기서 부화한 하얀색 구더기 같은 애벌레들이 마늘의 뿌리와 밑동을 사정없이 갉아먹습니다. 뿌리가 통째로 잘려나가니 잎이 노랗게 시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가슴 아픕니다. 노랗게 변하며 비실거리는 마늘을 한 포기 잡고 위로 살짝 당겨보세요. 만약 뿌리가 바닥에 단단히 박혀 있지 않고 쑥 하고 너무나 허망하게 뽑혀 올라온다면, 그리고 그 썩은 밑동 주변에 하얀색 벌레들이 꼬물거리고 있다면 고자리파리 피해가 확실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마그네슘 영양제 백날 뿌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뿌리가 없으니까요. 이때는 즉시 벌레 먹은 마늘을 밭에서 멀리 뽑아내어 태우거나 버려야 하고 살아남은 주변 마늘들에게 토양 살충제를 뿌려서 남은 녀석들이라도 끈질기게 지켜내야 합니다.
벌레의 습격인지 단순한 영양 결핍인지 구별하는 여러분의 예리한 관찰력이 5월 농사의 성패를 가릅니다. 잎이 누렇게 변하는 세 번째 흑막은 바로 곰팡이가 일으키는 끔찍한 병해입니다. 그 중에서도 잎마름병과 녹병은 5월밭을 휩쓰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죠. 영양 부족으로 잎이 늙어서 노랗게 변하는 것과 병에 걸려서 노랗게 변하는 것은 눈으로 자세히 보면 그 모양새가 확연히 다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는 잎의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잎맥과 잎맥 사이가 전체적으로 서서히 누르스름하게 색이 빠집니다. 하지만 곰팡이 병에 걸렸을 때는 잎사귀 표면에 붉은색이나 짙은 갈색의 작은 반점들이 다닥다닥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녹병에 걸리면 잎사귀에 녹슨 쇳가루 같은 오렌지색 포자들이 잔뜩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비가 자주 오고 안개가 끼는 습한 날씨가 며칠 계속되면 이 곰팡이 포자들이 바람을 타고 밭 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늘잎에 이런 수상한 반점들이 보인다면 영양제를 주시기 전에 당장 마트나 농약사로 달려가서 전용 살균제를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병균이 잎을 갉아먹고 있는데 영양제만 주면 오히려 곰팡이들만 더 살찌우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식물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매일매일 마치 탐정처럼 꼼꼼하게 관찰하고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텃밭 농사의 진짜 묘미 아닐까요? 자, 다시 우리의 본론인 마그네슘 영양제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이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영양 부족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연면 시비를 꼼꼼하게 해주셨다면 과연 언제쯤 효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까요? 식물의 세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반응이 빠르고 역동적입니다. 영양제를 뿌리고 3일이 지나서 밭에 나가보면 눈에 띄게 잎사귀에 윤기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끝이 노랗게 타들어가며 시들시들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잎들이 빳빳하게 힘을 받으면서 진하고 묵직한 초록색으로 덧칠해진 것처럼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마치 시들었던 채소를 찬물에 담가두었을 때 다시 아삭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잎이 쌩쌩하게 살아나면 광합성 공장은 다시 윙윙 소리를 내며 풀가동을 시작합니다. 태양 에너지를 듬뿍 받아서 만들어낸 달콤한 녹말과 영양분들이 마늘대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서 땅 속에 있는 마늘 구근을 미친 듯이 빵빵하게 부풀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5월에 단 일주일, 2주일 동안 잎을 얼마나 푸르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수확할 때 마늘 알맹이의 크기가 탁구공이 될지 야구공이 될지가 완전히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영양제 시비와 관련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성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그네슘 못지않게 마늘 농사에서 감초 역할을 하는 칼슘과 유황입니다. 보통 밭을 만들기 전에 밑거름으로 석회나 유황을 많이 뿌리시는데 5월이 되면 이 성분들도 땅속에서 고갈되기 십상입니다. 마그네슘이 엽록소를 만드는 피라면 칼슘은 마늘의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뼈대 역할을 하고 유황은 마늘 특유의 알싸하고 매운맛과 향을 결정짓는 핵심 조미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뿌리는 이 황산 마그네슘이라는 가루 안에는 이름 그대로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식물이 아주 좋아하는 유황 성분까지 함께 찰떡처럼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단 한 숟가락의 가루를 물에 타서 뿌렸을 뿐인데 광합성을 촉진하는 마그네슘과 마늘의 맛과 저장성을 확 끌어올려주는 유황을 동시에 먹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셈입니다. 이래서 많은 농사 고수님들이 5월 연면 시비를 절대 빼놓지 않는 필수 코스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칼슘제와 마그네슘 비료를 같은 물통에 한꺼번에 섞어서 뿌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엉겨붙을 수 있으니 칼슘을 주고 싶으시다면 마그네슘을 뿌리고 나서 최소 5일에서 7일 정도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뿌려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예전에 직접 겪었던 생생한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희 옆밭에서 주말 농장을 하시던 김 아저씨 이야기입니다. 작년 5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김 아저씨네 밭의 마늘잎이 유독 심하게 노랗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마음이 급해지셔서 매일 저녁마다 밭에 오셔서 수돗물을 1시간씩 흠뻑 뿌리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황산 마그네슘 요법을 권해드렸지만
아저씨는 물만 잘 주면 살아난다고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반면에 저는 제 밭의 마늘잎에 마그네슘과 요소를 섞은 영양제를 3일 간격으로 딱 2번 연면 시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주일 뒤 5월 말 무렵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밭의 마늘은 정글의 야자수처럼 검푸른 빛을 띠며 대가 굵어지고 있었지만 김아저씨네 밭은 결국 과습으로 인해 뿌리가 썩어버리고 잎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바스라지고 말았습니다. 6월 수확철에 캔 마늘의 크기는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었죠. 제 마늘은 어른 주먹만한 특등급이었지만 아저씨의 마늘은 쪽도 제대로 갈라지지 않은 통마늘 신세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김아저씨는 제가 알려드린 그 마법의 한 숟가락 레시피를 수첩에 고이 적어 가셨고 올해는 누구보다 먼저 농자재 마트에서 황산 마그네슘 포대를 사오셔서 한바구음을 짓고 계신답니다. 이쯤에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영양제를 6월 수확하기 직전까지 계속 팍팍 뿌려주면 알이 호박만 해주는 것 아닌가요? 대답은 절대 안 됩니다. 마늘 농사에서 타이밍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5월 중순에서 말까지는 알맹이를 키우는 데 집중하지만 6월로 넘어가서 마늘을 캐기 보름 전이나 20일 전부터는 모든 비료와 영양제, 심지어 물주기도 서서히 끊어주어야 합니다. 만약 수확 직전까지 욕심을 부려서 영양제나 질소 성분을 계속 주게 되면 마늘이 땅속에서 쉬지를 못하고 계속 자라려고 밭에서 알맹이가 2갈래, 3갈래로 터져버리는 2차 생장, 즉 벌마늘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터진 마늘은 상품 가치도 없고 보관 중에 금방 썩어버려서 1년 내내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기적의 마그네슘 처방은 5월 초에서 늦어도 5월 25일 전까지만 딱 한두 번 정도만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비장의 무기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식물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고 혹독하게 굶기는 것이 알맹이를 단단하고 여물게 만드는 진정한 사랑일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5월의 변덕스러운 날씨도 마늘잎을 노랗게 만드는데 한몫을 단단히 합니다.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에 봄 날씨가 아주 널뛰기를 하죠. 어느 날은 한여름처럼 섭씨 30도를 훌쩍 넘어가며 푹푹 찌다가 다음 날은 갑자기 태풍처럼 차가운 강풍이 불어닥치곤 합니다. 마늘은 원래 서늘한 날씨를 좋아하는 작물이라 섭씨 25도가 넘어가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성장을 멈추어 버립니다. 사람으로 치면 더위를 먹고 헐떡이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극심한 날씨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물은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잎을 포기하고 영양분을 차단하면서 잎사귀 끝이 타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려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뿌리를 시원하게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볏짚이나 왕겨 같은 자연 덮개가 있다면 비닐 멀칭 위에 살짝 덮어주어 지열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마그네슘 연면 시비가 빛을 발합니다. 더위 때문에 뿌리가 기능 상실에 빠져 물과 양분을 못 빨아들일 때 잎으로 직접 공급해주는 미네랄 영양제는 더위에 지친 마늘에게 바카스 같은 짜릿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5월의 마늘밭 관리 요령이 머릿속에 확실히 그려지시나요? 잎이 노랗게 변한다고 해서 무작정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아무 약이나 마구잡이로 뿌려댈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작물을 대하는 농부의 세심한 눈썰미와 발자국 소리입니다. 마늘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밭에 나가서 잎사귀의 색깔이 어제와 어떻게 다른지, 끝부분이 타들어가는 모양이 병균 때문인지, 영양 부족인지, 아니면 흙이 너무 말라서 그런 것인지 식물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녀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주 투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노란색 신호등이 켜졌을 때 정확한 타이밍에 황산 마그네슘 한 숟가락의 마법을 부려준다면 여러분의 텃밭은 동네에서 가장 푸르고 건강한 마늘밭으로 변신할 것입니다. 농사는 결국 식물과의 밀당입니다. 필요할 때는 영양분을 아낌없이 퍼주었다가 수확이 다가오면 매몰차게 물과 비료를 끊어버리는 과감한 결단력. 이 2가지 리듬만 완벽하게 타신다면 올해 여러분의 마늘 농사는 의심할 여지 없이 풍년의 축배를 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5월의 잎을 관리하는 이 기술은 비단 마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텃밭에 심어둔 양파나 대파, 그리고 달콤한 열매를 맺는 토마토나 고추 같은 작물들에게도 이 원리는 아주 똑같이 작동합니다. 식물이 어느 순간 하위부터 노랗게 색이 빠지며 성장이 둔화된다면 그것은 10중 8구 마그네슘 부족을 알리는 범용적인 SOS 신호입니다. 이때 남은 황산 마그네슘 용액을 다른 작물들의 잎사귀에도 쓱쓱 뿌려주어 보세요. 하루 이틀 만에 고추나무 잎이 진녹색으로 코팅된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토마토 줄기가 손가락 굵기만큼 튼튼해지는 것을 보며 텃밭 농사의 진정한 기쁨과 경이로움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원리를 깨우치면 10가지 작물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농업생물학의 매력이니까요. 오늘 배운 이 단 한 숟가락의 비밀 레시피는 여러분의 농사 수첩 가장 첫 페이지에 별표를 5개 쳐놓고 매년 봄마다 꺼내보아야 할 평생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당장 내일이라도 근처 농약사나 마트에 들르셔서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든든한 마그네슘 포대를 하나 장만해 두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수확의 달 6월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5월 내내 정성껏 옆면 시비를 해주고 수분을 관리해 주셨다면 아마 여러분의 마늘밭은 짙은 푸른색의 장관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6월 중순 무렵이 되면 또다시 잎이 아랫부분부터 누렇게 말라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때는 제발 영양제를 주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셔야 합니다. 5월의 노란 잎이 영양 부족을 외치는 살려달라는 비명이었다면 6월의 노란 잎은 이제 나의 모든 에너지를 땅속 알맹이로 다 내려보냈으니 미련 없이 잎을 떨구고 깊은 잠에 빠지겠다는 자연스러운 마무리의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식물의 생애 주기에서 늙어감의 미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기인 것이죠. 전체 잎사귀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가 불그스름하거나 누렇게 바싹 마르면 그때가 바로 마늘을 캐낼 완벽한 디데이입니다. 맑고 건조한 날을 골라 마늘대를 쑥 뽑아 올렸을 때 흙 속에서 딸려 나오는 어른 주먹만한 뽀얀 육종 마늘의 자태. 그 묵직한 손맛을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의 짜릿한 성취감을 위해 우리는 5월의 뙤약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그 한 숟가락의 정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혹시 내년 마늘 농사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점이 궁금하시나요? 5월에 마그네슘 부족 현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난 밭이라면 그것은 이미 지난 가을 마늘을 심기 전부터 토양 관리에 조금 소홀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농사의 모든 정답은 흙 속에 있다는 말이 있죠. 올해 수확을 무사히 마치시고 나면 가을에 다시 마늘이나 양파를 심기 2주일 전에는 반드시 질 좋은 퇴비와 함께 붕사석회, 그리고 마그네슘 성분이 넉넉하게 포함된 밑거름 비료를 밭 전체에 아주 듬뿍 골고루 뿌려주세요. 땅의 기운 자체를 튼튼하게 기초 공사부터 다져놓으면 내년 봄에는 잎이 노랗게 변하는 스트레스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한 초록색으로 쑥쑥 자라나는 강인한 마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옆면 시비가 응급실에서 놓는 수액주사라면 훌륭한 밑거름을 챙겨주는 것은 매일매일 먹는 든든한 보약과도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조화롭게 구사하는 분이야말로 진정한 텃밭의 고수라고 부를 수 있겠죠? 농사는 매년 똑같은 땅에서 짓는 것 같지만 매해 날씨가 다르고 흙의 상태가 달라서 늘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 신비로운 학교 같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어 드린 이 긴 이야기 속에는 사실 단순한 비료주기 공식을 넘어서는 깊은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작물이 아파 보이면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을 무작정 많이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을 들이붓고 독한 약을 치고 강력한 비료를 한 움큼씩 뿌려대죠. 하지만 자연은 결코 넘치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딱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성분만을 아주 소박하게 단 한 숟가락만 덜어주는 절제된 보살핌이 죽어가던 식물을 살려내는 기적을 만듭니다. 황산 마그네슘과 요소 비료의 그 섬세한 비율, 뜨거운 햇빛을 피해 서늘한 저녁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미학, 그리고 잎이 노랗게 변한 원인을 병균인지 벌레인지 꼼꼼히 파악하려는 따뜻한 시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땅이 내어주는 가장 달콤하고 알찬 결실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텃밭에서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는 결코 땅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 정성은 인맥을 타고 흘러들어가 결국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오를 건강하고 매콤한 마늘 한 알로 눈부시게 부활할 테니까요. 이제 이 영상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의 텃밭에 심어진 마늘잎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이 노랗게 말라가는 잎사귀가 더 이상 골칫거리나 절망의 징조가 아니라 나와 소통하려는 식물의 귀여운 투정쯤으로 보이실 겁니다. 자, 내일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20리터 물통에 마그네슘 2숟가락, 요소 1숟가락을 시원하게 타서 밭으로 출동해 보세요. 칙칙 소리를 내며 뿜어지는 영양의 물줄기가 마늘잎을 촉촉하게 적시는 순간 여러분의 걱정도 안개처럼 함께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며칠 뒤 밭 전체가 짙은 검푸른 빛으로 일렁이는 마법 같은 광경을 꼭 사진으로 남겨두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 사진은 나중에 주변 이웃들이 너희 집 마늘은 왜 이렇게 크고 튼튼하냐고 부러워하며 물어볼 때 슬쩍 꺼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훈장이 될 테니까요.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소박하고도 위대한 지혜를 통해 올 한 해 농사도 스트레스 없이 즐겁고 풍요롭게 마무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초록색으로 쌩쌩하게 살아난 마늘밭에서 콧노래를 부르실 여러분의 모습이 벌써부터 눈에 선하네요. 오늘 우리는 5월 마늘밭을 공포로 몰아넣는 입마름 현상의 진짜 이유와 그것을 해결하는 마법의 황산 마그네슘 한 숟가락 비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물을 더 주거나 농약을 치는 엉뚱한 방법 대신 식물의 피를 맑게 해주는 광합성 촉진제 마그네슘과 그것을 배달해주는 질소의 환상적인 조합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며칠 만에 노란 잎이 초록색으로 변하고 결국 그 영양분이 탁구공보다 더 큰 대왕 마늘을 만들어낸다니 정말 짜릿한 반전 아닌가요? 농사는 아는 만큼 보이고 배운 만큼 수확량이 늘어나는 아주 정직한 과학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텃밭 농부 여러분의 답답했던 속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유익한 정보가 텃밭을 사랑하는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마늘잎이 노랗게 변할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셨나요? 혹시 저처럼 소금을 뿌릴 뻔한 아찔한 경험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재미있는 경험담이나 밭에서 생긴 에피소드들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지혜를 나누며 올해 마늘 농사 대박을 터뜨려 봅시다.